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2월 장세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중 통화량은 11월보다 13조가량 상승한 3,200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었던 힘이 개인들의 유동성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으로만 움직이기에는 우리 시장 이제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유동성 그 이상의 모멘텀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개별주 위주의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누면서요. 시장을 바라보는 그 눈을 더욱더 키워보는 시간, 1시간 동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리를 새롭게 하셨나 봐요. 네, 새로운 마음으로 또 네. 이제 설 연휴도 끝났으니까요. 네. 네, 더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나타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 오늘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전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시장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또한 조금은 쉬어감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기 때문이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혹은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카드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제 이끌어 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기대했던 실적도 모두 나왔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는 거의 다 지금 썼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 즉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러한 뉴스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에 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의 혹은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는 우리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시총 상위 종목만 움직일 때도 혹은 지금처럼 중소형주 테마주들만 움직일 때도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것은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일 때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시총 상위 종목 매매하기 어려워서 뭐 소외감 받고 또 중소형주 움직일 때는 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또 테마로 움직이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또 소외감 받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제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종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안의 히든 종목까지도 제가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실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추천을 해드렸던,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히든 종목이었죠. 사람인 HR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1%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11%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오늘은 과연 김태성 팀장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갖고 왔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담고 있는 종목 고민들도 오늘도 1시간 동안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89,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더불어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파트너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을 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장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 오전장부터 영향을 미치면서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오늘은요,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금 변동성이 있는 방향성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전장에 외국인이 선물에 매도를 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 물량이 좀 출회가 됐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현물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받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부터 오늘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종일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0.93%가량 하락한 3,13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방향성이 중요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1% 내외로 하락한 후에 물량을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한 것인데요. 외국인 5천억 원가량, 기관은 1조 3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개인이 홀로 1조 8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좁혀가고요. 개인이 매수를 넓혀가면서 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 300억 원, 기관이 79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이 1,637억 원가량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모멘텀의 부재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지수의 상승을 이끌 만한 뚜렷한 요인이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수를 딱 끌어올렸던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시장에 들어온 엄청나게 큰 유동성 자금.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자금력이 이제 강력하게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종목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반도체 IT 혹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산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테마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반면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모멘텀들이 조금은 수그러든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2% 가까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동안 또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왔던 또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었죠. 뭐 애플카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모습을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제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여전히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3인방,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총 상위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들 종목으로 지수를 견고하게 버텨주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전에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이제 2시 지나면서부터 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당겨주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 거래량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보다는 좋은 상승률을 좀 보였지만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지금 코스닥 시장, 즉 주체들이 있죠. 시장의 주체들,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뚜렷한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장세에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테마주 위주의, 뭐 개별 테마라고 한다면 이번 주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쿠팡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뭐 오늘은 또 관련해서 로봇 관련 테마까지도 같이 움직였던 하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쏠림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내가 뭐 좋은 종목을 찾아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끝날 때쯤에 공약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별도로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약주를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중간 점검도 매 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중간 점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 HR이 오늘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 이틀 만에 11%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네.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사람인 HR을 가지고 왔을 때 아마 방송을 보셨던 시청자분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가장 핫한 테마와 가장 핫한 기업은 아닌데 왜 이 기업을 지금 봐야 됐나? 아마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지금 강하다 그래서 내일도 강하고 내일 모레도 강하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 조금은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가둬진 상태에서 흘러가는 지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그날 강한 테마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강한 테마를 쫓기보다는 지금 쉬어가고 있는 테마 그들을 좀 찾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지난 주말에 사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제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계속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IMF 다음으로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자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악재 뉴스를 호재로 덮는 그러한 좀 상황의 이번 주에 출발이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이제 좋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개별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인 HR도 실업률 증가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어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에 올라왔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좀 했는데요. 뭐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작년 초 혹은 재작년 말에 기록했던 박스 상단인 32,000원, 33,000원 부근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4만 원 그 이상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왜 그러느냐? 한참 주가가 잘 나갔었을 때 2019년도 후반부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실업률은 낮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기에 이런 사람인 H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2월부터 이제 구인구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그때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인 HR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은 있었으나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가격 32,350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고개를 들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새롭게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송 말미에 공약주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오늘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파트너 혹은 주식 파트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또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식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 빠르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읽을 문자는요. 42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센터고요. 계속 들고 가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매수가가 8,300원, 비중이 30%입니다. 이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존으로 인해서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쿠팡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그렇죠. 자체가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시기도 시기였었죠. 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좀 수혜를
추세를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유럽도 미국도 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뭐 작년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게 바로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공룡 기업이 이 코리아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물류 센터를 이용해서 물건들을 배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 뭐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테마가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된 게 바로 이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 테마 지금 주죠. 뭐 포장지부터 해서 이런 운송 업체들까지 혹은 로봇 관련주들까지 지금 다 같이 움직일 만큼의 이제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테마의 후발주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에 조금은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시초 가격이 될 것 같아요.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충분히 뭐 11,000원, 12,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작년 11월 달에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악성 매물들이 거의 한 3개월 동안 저는 물량 소화가 지금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소화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1,000원, 12,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보유 비중이 30%입니다. 전체 계좌 이제 30%이니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드렸다 하더라도 비중을 더 확대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 30%만 가져가시면서 1차는 11,000원, 2차는 12,000원, 뭐 3차는 15,000원 이렇게 분할로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이커머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도 3차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12,000원, 다음 15,000원까지 차근차근 분할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좀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다는 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소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나 0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으셨거든요. HLB 매수가가 77,0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상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제 뭐 긍정적인 이슈라면 어제 쿠팡이 주목을 받았고 조금 안타까운 이슈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진양군 회장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네, 일단 뭐 말끔하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인터뷰는 저도 이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봤는데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테마 중에 하나가 하루아침에 좋았던 주가 혹은 좋았던 기술력이 이렇게 이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제가 월요일 날 이 HLB에 대한 종목 상담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8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면 충분히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기대값을 좀 가져가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은요. 어제 이 HLB에 대한 이 허위 공시 이슈 때문에 지금 하한가 또 이제 하한가가 풀렸다라고는 하지만 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이 소외를 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나오는 기술적 반발세를 노리면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가격대인데 절대 지금 이러한 기업의 단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선은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약에 이 HLB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번에 이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깔끔하게 소명할 수 있는 공시를 내거나 혹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등 이 주가를 관리하는 적절한 혹은 적극적인 액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회복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추가적인 액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그냥 매수하고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더 이상 또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7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현재 많은 HLB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매수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마 이제 꽤 오래전에 미리 매수를 했거나 어제 이제 장중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분한테도 손절 의견을 드리면서 그리고 9만 원 그 이상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까지 지금 평단을 관리하며 쭉 가져가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우선은 고생스럽더라도 마음에 또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도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복구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HLB 악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전략 매도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장중에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 종목으로 인해서 마음 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다음 종목은 좋은 종목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문자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62번님, 이화전기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꼭 채택해서 답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52번님, 내가 사면 하한가, 내가 팔면 상한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 저인 듯요. 이런 노래가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ST팜 9만 원이고요.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우프게 문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0038번님, GS건설 비중이 크십니다. 50%이고요. 조금 더 보유해도 되는지 건설주에 대한 궁금증 나타내 주셨습니다. 역시나 오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궁금증들 참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1500번님께서는 CMG제약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27번님, 에이프로바이오 매수가가 22,000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요. KBX 생명과학 5665번님께서도 문의를 주셨네요. 아무래도 투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좀 핫했던 삼성출판사 매수를 했고요. 50%를 갖고 계시다고 해요. 오늘 또 나스닥 상장설이 좀 불거지면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데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읽어볼 문자는요. 02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AP시스템이고요. 매수가가 27,200원, 비중은 10%입니다. 적정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익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OLED 관련주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전망이고요.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AP 시스템 제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뭐 매도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기보다는요. 기관의 수급을 좀 따라가 보자 이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그러면 기관의 수급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MTS나 HTS를 보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이 투자 수급을 확인하는 그 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날에 따라 이제 기관이 몇 주를 샀고 얼마만큼 샀고 혹은 외국인이 얼마만큼 사고 몇 주를 샀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창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지금 이 기업의 주가를 확 당겨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에피스템이 상승하는 이유는 기관의 매수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 저는 따라서 같이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충분히 전 고점이라고 하는 3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그날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만약 AP 시스템의
이 수급 동향에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시청자분도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LP 시스템에 대한 수급 동향이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유를 하시면서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지금 11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전략을 짜시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로 잘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편하신 번호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1시간 동안 저희가 발빠른 해결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파트너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잡아가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봤으니까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들 또 해결을 해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LG전자 우선주를 네. 89,9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LG전자 우선주, 혹시 LG전자가 아닌 LG전자 우선주를 매수하신 우선주. 투자 포인트가 네. 있으실까요? 글쎄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네. 부분이라던가. 글쎄, TV를 보고, 아, 네. 본주가 좀 값이 좀 위라면 네. 조금 아래니까 조금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처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조금 더 낮게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네네네.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좀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매도 시점이 한 가장 20일 궁금하시군요. 네. 한 20일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한 달은 안 되셨고요. 한 20일가량 보유를 하고 계신, 한 3주가량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가 네. 그러면 팀장님과 함께 매도 전략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다음에도 혹시라도 네. 종목을 사게 되면요. 뭐 네. 11월 달, 12월 달이 아닌 이상에는 우선주를 사시는 것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주는 네. 뭐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시는 것은 괜찮으나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사시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LG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굉장히 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지금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네.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반도체 IT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죠? 자동차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전기전자로 얘기를 한다면 LG전자가 지금 시장의 대장주인데 지금 반도체 조금 쉬어가고 있죠. 자동차는 애플카라고 하는 모멘텀이 잠시 조금은 이제 변동성을 좀 주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는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시장에 네. 자금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붙어주면 그동안 강했던 주도주 안에서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세가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네. 된다면 LG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만 원 그 이상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다행히도 LG전자 우선주도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네. 시청자분도 이제 스스로 알고 계시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높다. 게 지금 가장 큰 네네. 문제잖아요.
네. 저는 매수 가격 기준으로 뭐 LG전자 본주가 잘 간다 그래서 이 우선주도 매수가 기준으로 뭐 10%, 15%, 20% 수익을 남기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매수가에 오면 우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네. 매수가 네. 기준으로 수익을 보기보다 매수가에 네. 회복하면 매도를 하시고 LG전자로 다시 사시든지 네. 아니면 다시 다른 업종 혹은 쉬어가는 종목 혹은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든지 그런 쪽의 전략이 더 좋아 보여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기준으로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가에 오면 우선 현금화를 먼저 하시는 전략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빠지지 않고 올라갔을 때의 한정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네. LG전자가 수급적인 이슈 혹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 따라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LG전자 우선주도 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빠지게 네.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손절가를 한번 잡아봤을 때는 7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7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 매수가에 오면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기 매니저님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네. 네. 그래도 LG전자의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보면 LG전자가 이번 주 안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이번 주 중반이나 다음 주 초에 LG전자 우선주도 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LG전자 우선주는요. LG전자가 가야지만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요즘 본주는 네.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우선주가 잘 안 가서 네. 네, 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선주는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 그렇지 않은 지금 1월, 2월 달에는 차라리 우선주보다는 그냥 LG전자를 사는 게 앞으로도 더 좋은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 많이 나왔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잘 보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넵툰인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넵툰 같아요. 넵툰. 넵튠이요. 넵튠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500원에 10%요. 28,500원의 10%이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이 넵튠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요, 그걸 가격을 높게 매수를 했다가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단가를 네. 좀 낮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보고 나와야 될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좀 네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네. 나눠볼게요. 예, 예. 네. 네, 일단 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넵튠 같은 경우 뭐 넵튠을 제외하고 현재 게임주가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펄어비스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또 NC소프트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넵튠도 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들어요. 대신에 네. 비중이 전체 계좌의 10%가 맞나요? 지금 통화를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 걸로 들으셨는데 네, 조금 비중이- 더 많아요. 그죠?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실 것 20% 같은데. 정도 돼요. 20% 네, 그죠? 정도. 10%는 네. 너무 적은 것 같고 추가 매수하셨다고 네. 하니까 자 20% 네, 네. 정도 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수익권인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오르셨어요. 네, 오르셨어. 저는 네. 이럴 때는 어떠한 전략을 하는 게 좋느냐?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수익이니까. 그치요. 근데 반대로 네. 여기서 빠지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느냐?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고점에서 지금 여기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방향성이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 이 조정의 폭이 조금은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와서 뭐 25,000원, 23,000원, 22,000원 내려와서 손절하기보다는 매수 가격 밑으로 그냥 내려오면 바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다가 아니면 이 종목을 기다렸다가 조정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 사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매수 가격을 손절선을 잡고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시면서 만약에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35,000원 그 이상의 가격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게임 관련주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 주시면서 매수했던 가격을 정리 가격으로 두고 대응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빠르게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중공업 예. 삼성중공업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100원에 15% 예. 7,100원에 15%이시고 네.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예, 예.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전 매도가가 제일 궁금해요. 매도가가 가장 궁금하시군요. 오늘 네. 저희 팀장님과 함께 전략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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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청자님들께서 매도가 전략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 네, 이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을 네.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을 먼저 중장기적으로요.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중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조선업 자체가 사실 그동안 뭐 5, 6년 동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자리 잡으면서 이 삼성중공업도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강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LNG 선박에 대한 신규 수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악성 매물들이 지금 천천히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예.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 6년 동안 반등 없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이 예. 왜 받았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예. 충분히 10,000원, 15,000원 이상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기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대신에 여기에 전제 조건은 현재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15%라고 하셨는데 15%를 유지한 상태에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현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묶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더 확대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15% 비중을 가지고 목표 10,000원 혹은 그 이상 15,000원까지 잡아가시면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해보자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끌고 가시면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파트너 혹은 주식 파트너 이렇게만 검색을 해주셔도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자막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 꼭 확인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식 파트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372번님, SK케미칼 40% 비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해 주셨고요. 0628번님, 꼭 봐주세요. LNF 7만 원이고요. 20% 보유 중입니다. 목표가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6530번님 그리고 6060번님도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569번님 남아토건 14,100원 비중 40%라고 보내주셨고요.
8325번님 태웅로직스 앞으로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요즘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궁금증 나타내 주신 것 같고 1388번님, 네, 파트너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노란톡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파트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파트너 혹은 주식 파트너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전히 제약주에 대한 궁금증들 참 많습니다. 삼성제약, 명문제약 이렇게 또 궁금증들 나타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또 이 종목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SL 매수가가 25,700원, 비중이 30%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SL 오늘도 3% 넘게 좀 빠지면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3,850원으로 그래도 조금 약손실 구간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램프 제조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좀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올해 실적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덜 받아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도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붙으셨다라고 한다면 매도, 그러니까 즉 손절을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뭐 물론 애플카라고 하는 모멘텀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아차와 현대차가 앞으로 더 성장하지 못할 것이냐 절대 아니죠. 결국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하나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 이끌었던 것은 결국 애플카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슈가 조금은 사라진 상황이기에 현대차도 기아차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우선 소나기를 피해야 될 때, 즉 손절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SL도 마찬가지예요. SL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나서 나는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이 전기차 부품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유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닌 나는 단기적으로 한 5%, 10% 혹은 15%의 상승을 좀 노려보면서 들어오신 분, 들어온 시청자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실적에 대한 부담 혹은 추가적인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들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SL은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 떨어진다면 22,000원, 21,000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저는 그냥 이 가격대에서요. 절반 혹은 전량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애플카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언제나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자 왔을까요? 1754번님, 안녕하세요. LG화학. 지금 목표가 100만 원도 넘어섰다가 내려왔는데 왜 그런 걸까요? 추매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0979번님 그리고 2087번님, 5714번님 파트너, 주식 파트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희 주식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너무너무 궁금하시면요.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주식 파트너 혹은 파트너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에 대한 이야기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보다는 QR코드로 빠르게 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자 상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프닝부터 이 시간만 기다리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월요일 날 공략주로 제시해드렸던 사람인 HR이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11%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정말 오늘은 또 어떠한 공략주를 가지고 오셨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오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기업 RS 오토메이션. 오늘의 공략주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월요일 공략주는 사람인 HR이었고요. 이번에도 시장이 지금은 아직은 주목을 좀 하지 않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을 가지고 그렇죠. 오셨어요. 일단 제가 오늘 이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네. 오늘 이제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움직인 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봇 관련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공장 자동화 관련한 이슈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공장 자동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산업에 들어가죠. 전기차, 수소차, 모바일 반도체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이 반영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결국 이제 쿠팡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로봇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러한 관련 테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향후 산업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대라기보다는 이 공장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동화 시설이 돌아가면서 제품을 좀 생산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뭐 폭발적인 성장세라기보다는 점차 시장의 영향력을 충분히 높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지금 주가의 위치 제가 이제 가장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지수가 고점입니다.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 밀려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혹은 공략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위치까지 높은 곳에 있는 기업들을 사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군들은 지수가 밀리더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상황이기에 저는 RS 오토메이션 현재 위치 뭐 1,450원, 1,500원 이하로 매수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제가 이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짧죠.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되 만약에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15,000원까지 제일 잘 나갔을 이 가격대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이슈도 좋지만 사실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중장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RS 오토메이션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을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을 오늘 공략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 후에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은 절대로 1인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또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꽃길을 걸을 때까지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오후 4시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